육아휴직 1년 뒤 회사가 복직을 거부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했는데 돌아온 건 잠긴 출입문이었거든요. 육아휴직 1년을 마치고 출근한 날 출입카드가 막혀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이수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2살의 수진 씨는 서울 강남구의 IT 솔루션 업체 디지털 플러스의 마케팅팀 신입 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어느새 8년이 됐죠. 단 한 번도 B등급 아래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20년에는 신규 고객 유치 실적 1위로 우수사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녀를 팀의 핵심 인력이라고 불렀어요. 수진 씨에게 그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청춘을 바친 곳이었죠. 2021년 9월 수진 씨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회사에 알린 직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김 이사가 내뱉은 한마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팀원 하나 빠지면 곤란한데 그 말이 수진 씨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을 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한 권리였고 수진 씨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당당하게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받으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1년 뒤 복직 잘 부탁드립니다. 그 웃음이 거짓말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겠죠. 1년이 흘렀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로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빠듯했지만 수진 씨는 버텼습니다. 3월 15일 복직만 바라보면서요. 그런데 복직 2주를 앞둔 3월 2일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죄송한데 지금 마케팅팀 인원이 포화 상태라서 당장 복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라는 게 얼마나요? 한두 달 정도면 목소리는 자신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복직일은 3월 15일입니다. 그날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남겨진 수진 씨. 복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3월 15일 아침 수진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앞에 섰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출입카드를 찍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사팀에서 오늘 출근 예정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진 씨는 자신이 8년을 다닌 회사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김 이사와 통화가 됐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마케팅팀이 축소되면서 대리급 정원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자리가 없어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대기 발령 형태로 몇 개월 계시다가 수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한 것이 법 위반인가? 그리고 그 직후 날아온 퇴직 권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처우인가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고 당당히 쉬었다 돌아왔더니 회사가 문을 잠가버린 게 불법이냐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수진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육아휴직을 눈치 보며 쓰지 못하거나 쓰고 나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원고인 수진 씨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첫째,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복직 역시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가 자리가 없다는 말로 일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 결정적인 반박 카드가 있었어요. 수진 씨가 휴직한 사이 회사는 마케팅팀에 신입사원을 2명이나 뽑았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셋째,
복직을 거부하고 불과 한 달 만에 퇴직 권고서를 보낸 것은 누가 봐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년 동안 우수평가를 받다가 휴직 한번 하고 돌아오자마자 퇴직 대상이 됐으니까요. 반면 회사 측, 즉 피고의 논리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회사는 조직 개편은 순수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 육아휴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규 채용된 2명은 별도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 수진 씨 직무와 다르다고 주장했고요. 복직 불가도 일시적인 조치였고 곧 재배치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퇴직 권고는 강제가 아닌 제안이었고 특별위로금 500만 원도 제시했으니 배려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수진 씨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한 표가 모이면 실제 판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투표를 마치신 분께만 실제 판결 결과를 공개해 드립니다. 과연 법원의 선택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우선 법 조문부터 명확히 짚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들어보셨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강제 의무입니다. 회사가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건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회사의 인사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수진 씨가 휴직 중이던 2022년 9월 5일과 11월 12일 2명의 신입사원이 마케팅팀 디지털 마케팅 직무로 입사한 게 확인됐어요. 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용이라고 우겼지만 실제 업무 분장표에는 기존 마케팅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복직 2개월 전까지도 같은 직무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정작 8년 경력의 원고에게는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복직 거부 한 달 만에 날아온 퇴직 권고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직후 이루어진 퇴직 권고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회사에 즉시 복직을 명령했고 복직이 거부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월 2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위로금은 수진 씨가 청구한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금 줄었는데 임금 손해가 별도로 배상되는 만큼 중복을 피하기 위한 감액이었습니다. 판결문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육아휴직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보장하는 핵심 권리다. 기업이 단기 효율성을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한다면 결국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방청석의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년의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복직은 회사의 허락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복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둘째, 만약 복직이 거부됐다면 즉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수진 씨처럼요, 말로 항의하는 것보다 서면 기록이 법정에서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회사가 휴직 기간 중 같은 직무로 사람을 채용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이게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넷째, 복직 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노동청 신고와 함께 법적 절차를 고려하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버딩미는 여러분의 생각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공감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우리 일상과 맞닿은 생생한 판례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